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가. 이른 아침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습니다. 30평 남짓한 연립주택 2층, 작은 방 안. 거울 앞에 선 이정희, 58살.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는 어느새 은발이 섞여 있고 정성껏 다린 검은 정장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혼자 키운 아들, 오늘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잘 보여야 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정희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죠. 30년 전 28배 나이에 홀로 아이를 낳고 온갖 시선과 편견을 견디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상대방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때 문 밖에서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우와, 정말 멋지시네요. 문이 열리며 들어온 한현우, 30살.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엄마,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수빈이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특히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 같다고 꼭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부족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수빈이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신다며? 네, 호텔 사업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엄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수빈이도 엄마 정말 좋아해요. 항상 어머님 정말 따뜻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하거든요. 그 말에 정희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들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 30년 동안 자신만 바라보며 자라준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현우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자, 이제 출발해야겠어요.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청담원. 정희와 현우가 택시에서 내린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정희는 잠시 위축될 뻔했지만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당당하게, 품위 있게.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대금 소리와 함께 한옥의 정취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2층 귀빈실로 향하는 복도. 현우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응, 괜찮다. 우리 현우 때문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귀빈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문을 살짝 열자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먼저 와 있는 것 같았죠. 정희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한옥 방 안에 앉아 있는 3명이 보였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 바로 강수빈, 28살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집안의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 강태진, 59살 호텔 회장. 은발이 섞인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는 순간 이럴 수가. 설마 이 사람이
정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30년 전 그 여름날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28살 가난하지만 사랑이 전부였던 시절. 임신 사실을 알리자 차갑게 등을 돌리며 말했던 그 남자. 이럴 수가. 강태진 역시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항상 현우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수빈아, 우리 엄마야. 엄마, 수빈이 어머님과 아버님이에요. 강태진입니다. 이정희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와 수빈, 그리고 수빈의 어머니는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정희와 태진 두 사람의 얼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30년 만에 마주한 그 남자.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책임질 수 없다며 차갑게 떠나간 바로 그 남자가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리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을? 집에서 반찬 가게를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태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그녀가 여전히 작은 가게를 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회장이 되어 있다는 현실의 격차.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사업도 하시고 현우 오빠도 훌륭하게 키우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혹시 현우 씨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가 어린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 됐네요. 태진의 말투에서 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수빈과 그녀의 어머니는 점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현우는 어머니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주문할까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자리인데. 잠깐만요. 모든 이의 시선이 태진에게 집중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간 억눌러왔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분노, 당황,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의 지위에 대한 집착.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우와 수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진을 바라봤고 수빈의 어머니는 당황하여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집안과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순간 태진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차가운 물이 정희의 얼굴과 옷에 끼얹어졌습니다. 아! 물에 젖은 정희의 화장이 번지고 정성껏 차려입은 옷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방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에게 이러세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이 결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운명적이었던 상견례는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두 사람의 재회. 그것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서는 정희와 현우. 정희의 젖은 옷에서는
아직도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현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택시 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왜 엄마한테 물을 끼얹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현우야,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그 집안과는 인연이 아닌가 봐. 무슨 소리예요? 수빈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저 아저씨가 이상한 거지. 수빈이가 뭘 잘못했다고. 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려 하지 않아. 그냥 포기하자. 안 돼요, 엄마. 저는 수빈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한편 한정식 집에 남아있던 강태진 가족. 수빈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 박선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저러시는 거예요? 현우 오빠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수빈아, 그냥 그 집안과는 안 된다. 절대 안 돼. 여보, 설명을 해주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으시더니. 집에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아빠, 현우 오빠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어떻게 어른이 저럴 수가 있어요? 수빈아,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그날 밤 현우의 집. 정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었던 시절, 태진과 함께했던 달콤했던 시간들, 그리고 임신을 알렸을 때의 차가운 거절. 왜 하필 그 사람의 딸이어야 했을까? 현우는 자신의 방에서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나야. 괜찮아? 현우 오빠, 미안해요. 우리 아빠가 그럴 줄은. 정말 미안해요. 수빈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설명을 안 해주셔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수빈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아무리 내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자. 하지만 아빠가 저렇게 극렬히 반대하시는데 수빈아,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친 정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날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희,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수빈아, 그냥 아빠를 믿어줄 순 없겠니? 우린 그 집안과는 어울릴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어머님도 정말 따뜻하신 분인데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너는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빈아, 이 일은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 그 남자와의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아빠, 제가 평생 혼자 살기를 원하세요? 저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수빈아, 아빠가 너에게 더 좋은 사람을 찾아줄게. 그 남자 말고 다른. 싫어요. 저는 현우 오빠가 아니면 안 돼요. 수빈은 아버지의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오빠, 우리 도망가요. 뭐라고? 도망가다니. 아빠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우리 헤어져야 할지도 몰라요. 수빈아, 정말로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 네, 오빠.
저는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정희. 부엌에서 차를 끓이다가 현우의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현우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돼.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며칠 후 현우가 출근한 사이에 정희는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 씨 나예요. 현우 어머니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일로 정말 죄송해요. 수빈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작은 카페에서 만난 정희와 수빈. 정희는 수빈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빈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현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그냥 사랑하는 것 뿐인데. 수빈 씨, 현우를 포기해 주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현우는 좋은 아이지만 우리 형편이 너무 초라해서. 어머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현우 오빠를 사랑해요. 수빈 씨,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억지로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수빈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수빈과 함께 서울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남긴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빈이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시니까 저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어머님께 이런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를 이해해 주세요.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한편 강태진의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수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태진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당장 찾아내.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고. 여보, 진정하세요. 수빈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놈 때문에, 그 집안 때문에 내 딸이. 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죄책감과 현재의 분노가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정희 역시 혼자 남겨진 집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너 없이는 엄마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두 가족은 각각 깊은 상처를 안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새로운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떠난 지 일주일. 정희는 빈집에 혼자 앉아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32년 전 1993년 여름 26살의 이정희는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정희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죠. 비록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밝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그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 강태진, 27살. 훤칠한 키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근처에서 괜찮은 원룸 아시나요? 아,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이 근처가 처음이신가 봐요. 네, 회사가 이쪽이라서요. 아직 서울이 낯설어서.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태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고 정희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정희 씨, 오늘 일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맛있는 곳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가요? 정희 씨 같은 사람이요. 밝고 따뜻한 사람 말이에요.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였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둔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 저녁. 태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호텔 관련 일이에요.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 별거 아니에요. 와, 호텔이요? 멋있다. 저는 그런 곳 가본 적도 없어요. 언젠가 제가 정희 씨를 최고급 호텔에 데려다 드릴게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배경이 얼마나 다른지 몰랐습니다. 정희는 태진이 대기업 호텔 체인의 장남이라는 것을 몰랐고, 태진은 정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작년에 아프셨거든요. 정희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태진은 정희에게 프로포즈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희야, 나와 결혼해 줄래? 태진 씨, 정말요? 저 같은 사람가요? 정희야,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진의 아버지 강철호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태진아, 그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라. 아버지, 저는 정희를 사랑해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사랑? 그딴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냐? 그 여자의 배경이 어떤지 알고 있느냐? 배경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태진아, 현실을 봐라. 너는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다. 그에 걸맞은 신부가 필요해. 그 무렵 정희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입덕과 함께 찾아온 깨달음. 임신. 정말 임신이구나. 태진 씨가 얼마나 기뻐할까? 하지만 태진에게는 이미 다른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선아라는 여자와의 맞선을 주선했습니다. 32살의 박선아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부유한 과부였습니다. 박선아 씨는 좋은 집안 출신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 더 이상 그 카페 여자 생각은 하지 마라. 아버지, 저는. 태진아, 내가 회사를 포기할 셈이냐? 그 여자를 택하면 넌 이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날 정희는 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진 씨,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희야, 나도 할 말이 있어.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정희는 기쁜 마음으로 임신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태진 씨, 우리, 정희야, 미안해.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우리 집안에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태진 씨, 그런데 나 임신했어요. 그 순간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신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임신. 정말? 우리 아이예요, 태진 씨. 우리 아이.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안 된다니? 우리 아이인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요? 정희야. 나는 책임질 수 없어. 그 말을 남기고 태진은 떠났습니다. 정희는 한강 둔치에 혼자 남아 오열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진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태진아, 현실을 봐라.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리 없어요. 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일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처리하겠다. 며칠 후 정희에게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정희 씨죠? 누구세요? 태진이 아버지요. 앞으로 우리 아들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 아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키우시오. 태진 씨는 어디 있어요?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태진이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했소. 더 이상 당신에게 미련을 갖지 않으니 포기하시오. 전화가 끊어진 후 정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신문에서 태진의 결혼 소식을 보게 되었죠. 태진 씨, 정말 다른 여자와. 한편 태진은 박선아와의 결혼을 발표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진 씨,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선아 씨와 결혼하게 되어서 기뻐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선아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태진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죠. 그리고 정희는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라도 잘 살자.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1994년 3월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정희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태진은 박선아와 결혼하여 수빈을 낳았죠. 우리 수빈이 아빠가 잘 키워줄게. 하지만 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정희와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정희는 이 모든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그 상처가 이제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현우가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강태진 역시 같은 시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옳았는지 정희와 현우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은 아닌지 그날 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같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현우와 수빈이 떠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정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현우 씨 보호자이신가요? 청주 성모병원입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현우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승자인 강수빈 씨도 함께 계시는데. 지금 가겠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진에게도 같은 연락이 갔습니다. 수빈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네, 회장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청주까지 가는 길. 정희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제발 무사하기를. 엄마가 너를 잃으면 어떻게 살아? 한편 태진은 운전기사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수빈이가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였는데.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 앞에 나타난 태진.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현우는 어떻게 됐어? 아직 수술 중이에요. 수빈 씨는요? 의식을 잃었어. 뇌진탕이 심하다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할 겨를도 없이 각자의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정말요? 현우가 괜찮다고요? 네, 강수빈 씨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잠시 면회하실 수 있어요. 병실에서 깨어난 현우와 수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다, 현우야. 엄마는 내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 아빠, 미안해요. 수빈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아빠 때문이야. 그날 밤 정희와 태진은 병원 복도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정희야, 3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핑계로 30년을 살아온 거예요? 나는 혼자서 현우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희야, 나도 힘들었어. 매일 너와 현우 생각을 했어. 힘들었다고요? 당신은 호텔 회장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았잖아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내 마음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 그때 병실에서 수빈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두 분 왜 이렇게 싸우세요? 수빈 씨, 괜찮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 수빈아, 들어가서 쉬어라. 아니에요, 아빠.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도대체 왜 어머님과 아빠 사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 현우도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수빈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현우 오빠, 뭔가 이상해요. 어머님과 아빠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빈아, 현우야,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야, 나는 너의 친아버지다. 병원 복도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그럼 현우 오빠와 저는. 그렇다. 너희는 이복남매야.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요. 현우야, 엄마가 숨겨서 미안해.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회장님이 제 아버지예요? 그래, 현우야, 30년 전 내 아버지와 엄마는 사랑했어. 현우야, 미안하다.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럼 저와 수빈이는 정말 남매라는 말이에요? 그 순간 또 다른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태진은 더 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빈아, 너에게도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아빠, 뭐예요? 수빈아, 나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뭐라고요? 내 엄마 선아와 결혼할 때 선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너의 친아버지는 너가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 현우는 내 친아들이고 수빈이는 내가 키운 딸이지만 친남매는 아니다. 아빠, 그럼 왜 지금까지? 수빈아, 너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어. 혈연 관계가 없어도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수빈아, 그럼 우리는 사랑해도 되는 사이네요. 그래, 너희는 아무 문제 없이 사랑할 수 있어. 현우야, 수빈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축복한다. 그 순간 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너희의 사랑을 가로막으려 했던 것.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그래봤자. 정희야, 용서해다오. 현우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이제는 과거 일은 잊어버려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아빠, 저에게는 아빠가 친아버지예요. 혈연 관계가 없어도 평생 아빠의 딸이에요. 수빈아, 고마워.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병원 휴게실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많이 늦었지만 현우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 태진 씨, 저도 원망만 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현우가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가족. 이제 너희는 당당히 사랑하고 결혼해라. 아버지가 축복한다. 수빈아,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네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찾았고 두 연인은 마침내 당당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마침내 해결된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현우와 수빈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네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희의 작은 반찬 가게에 태진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일터를 방문한 것이었죠. 정희야, 괜찮다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들어와요. 정희야,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현우를 키우고 이 가게까지. 고생이라기보다는 현우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 아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우의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 태진 씨도 선아 씨와 함께 수빈이를 잘 키우셨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그것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정희야, 30년 전 일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현우와 수빈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현우와 수빈이 함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오셨네요. 어머님, 오늘도 바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빈아. 하지만 괜찮아. 저희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다음 달 15일로요. 정말 축하한다. 아버지가 결혼식 준비를 도와줄게. 아버지, 저에게는 아빠가 진짜 아버지예요. 혈연 관계는 없지만 평생 아빠의 딸이에요. 수빈아, 너도 내 소중한 딸이야. 우리 모두 가족이구나. 정말 신기해요. 이제 저에게도 진짜 아버지가 생기고 수빈이도 제 가족이 되고 현우야, 우리 모두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지내자. 그날부터 태진은 정말로 현우의 아버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는 과거의 연인이 아닌 아이들을 둔 부모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현우야, 이 예식장 어때? 수빈이 마음에 들어 할까? 아버지, 이렇게 좋은 예식장까지는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너에게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어머니께도 미안한 마음이 크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한편 선아도 이 모든 변화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부인, 30년 전 일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혼자 얼마나 고민했을지. 수빈 어머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수빈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 아이를 제 며느리로 맞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부인, 이제 우리 모두 지난 일은 잊고 한 가족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아이들을 통해 가족이 된 거죠. 수빈이가 사부인을 정말 좋아해요. 친어머니처럼 따르더라고요. 저도 수빈이가 친딸 같아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웨딩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빈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수빈아 축하한다. 수빈아,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현우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머님들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이나 계시네요. 신랑 대기실에서는 현우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아버지가 생기고 수빈이와 결혼도 하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현우야,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나는 정말 존경한다.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행복해요. 웨딩홀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태진의 사업 관계자들, 수빈의 법조계 동료들, 그리고 정희의 이웃들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결혼식을 축복하러 왔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진이 수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수빈아, 아빠가 너를 현우에게 맡긴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빠. 사랑해요. 30년 만에 아들의 결혼식에서 당당히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정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빈아, 정말 예뻐.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신랑 한현우 씨, 신부 강수빈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강수빈 씨, 신랑 한현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반지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끼워진 반지는 30년의 아픔을 딛고 이루어진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입맞춤으로 사랑을 맹세하십시오. 현우와 수빈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순간 웨딩홀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태진 역시 감개무량해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큰 공원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희, 태진, 선아, 현우, 수빈, 그리고 지우까지. 진정한 대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 손녀 지우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정희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우리 지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랑 놀고 싶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진이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지우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 아이가 저한테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현우를 낳아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현우에게도 아버지가 생기고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아빠, 받아. 우리 지우 축구 정말 잘하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죠? 그럼 지우야. 할머니가 계속 지우 곁에 있을게. 할아버지도 우리 지우 평생 지켜줄 거야. 우리 모두 계속 함께 할 거야, 지우야. 그렇게 30년의 아픔과 오해를 딛고 내 어른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아이들을 통해 연결된 특별한 가족.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결국 만날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이해는 시간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정희와 태진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며 현우와 수빈, 그리고 손녀 지우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